보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예, 김민석입니다. 보험 뉴스 읽어주는 남자 첫 번째 편입니다. 예,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유튜브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2월 첫째 주 편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살펴보니까 2020년 들어서 보험 뉴스가 참으로 다이나믹한 뉴스, 소식들이 많습니다. 보험업계에서 종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험 영업인들의 정말 도움이 되는 각종 이슈들을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월 첫째 주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해보험 설계사 규모가 생보사를 처음으로 역전했다고 합니다. 예, 판매 채널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4일 생명 손해보험협회 통계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손해보험 전속 설계사가 93,659명, 예,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가 92,026명보다 많았습니다. 예, 바로 전달 10월까지는 생보사가 손보사보다 근소한 차이를 보이면서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갑자기 감소세가 뚜렷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제가 저도 생보사에서 전속으로 FC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는 뭐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면 웃긴 얘기기도 하고 감히 생각해서는 안 된 얘기겠지만 생보 전속에 있을 때 손보사를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었어요. 예, 그렇게 하셨던 분들이 저뿐만 아니라 좀 있었으셨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2010년대 들어서 감소세가 뚜렷해지기 시작합니다. 2013년 이후로는 뭐 줄곧 내리막길이었고요. 2018년 들어서는 10만여 명이 선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생보사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10년 사이에 5만여 명이 생보 영업 현장을 떠나거나 이동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생각해 보면 생보 업황이 좀 약화가 된 건 사실이죠. 그리고 또 지금 70%가 예전에와는 다르게 비중이 70%가 GA 쪽에서 활동하시는 FC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GA 채널로서 유입이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리츠 화재발 손보 리크루팅 경쟁이 아주 활발하게 전개가 되면서 생보사에 계신 분들이 증가가 안 되거나 감소세에 이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4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보사의 꽃이 전속 설계사 채널이라는 옛말이 있죠. 이제는 그게 무색해진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따가 또 마지막에 기사 소식이 또 있긴 있습니다만, 시장 변화에 따른 판매 채널 재편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발빠른 보험 상품 출시, 2주 한정으로 신종 코로나 보험을 판매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힘드시죠. 특히나 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즘 악수하기도 되게 꺼려지는 게 사실입니다. 고객을 만나는 건 더더욱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고 또 빨리 어떻게든 이런 상황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캐롯 손해보험사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인터넷에서만 가입할 수가 있는 보험사인데 이 보험사에서 2주 한정으로 신종 코로나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입 후 3개월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하거나 입원하면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죠. 예, 캐롯 손해보험은 이제 4일부터 18일까지 2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캐롯 단기 질병 안심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보험은 라이트형과 스탠다드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라이트형은 가입 후 3개월 내에 신종 코로나 질병에 걸리면 사망보험 혹시나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을 하게 되면 5천만 원, 입원 위로금 하루당 10,000원 지급 120일 한정으로 이렇게 보험 담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남자 35세 기준으로 최저 8,560원 밖에 보험료가 하지 않는답니다. 같은 연령의 여성은 1,110원 정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형의 보장은 라이트형의 2배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롯 손해보험에서는 정산이익 전액을
감염병 관리기관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소식보다는 어쨌거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전개하고 있는 캐롯 손해보험에 대해서 향후에 기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업계 어린이 보험 시장 잡기 출시 경쟁이 치열해졌다라고 기사가 났는데요. 해마다 그 보험 시장은 어떠한 이슈가 있죠. 뭐 재작년 치매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또 달러 보험 시장도 되게 경쟁이 치열했고요. 뭐 이거는 사실은 보험 영업인들이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겁니다. 예, 마케팅을 잘 어떤 방식의 방점을 두고 할지에 대해서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아마 보험업계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 쪽에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방점을 두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뭐 그 이유는 가입 대상인 어린이가 사고 위험이 많아서 다른 보험에 비해서 주계약 보장 범위가 넓죠. 그리고 또 보험 가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험금을 지급하는 감액 기간이나 보험금 일부만 지급하는 면책 기간이 대부분 없죠. 예. 그리고 또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을 이용해서 성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어린이 보험 가입 연령을 종전에 15세에서 30세까지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지난달 출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증가된 임신 출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한 굿앤굿 어린이 종합보험 Q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죠. 뭐 DB 손해보험과 지금 생명사 중에서는 동양생명 역시 고객이 원하는 보장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는 어린이 보험을 지금 확대 이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업계가 어린이 보험 상품 출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는 신생아 수가 감소했지만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 수가 30만 명인데요. 가입자 수는 80만 명에 달했습니다. 예, 폭발적이죠. 아마 올해 이 어린이 보험 시장 때문에 시책도 많이 어린이 시장 쪽에 좀 많이 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보험사 절판 마케팅 물밑 작업, 불안전 판매 주의보. 예. 이 소식은 뭐 해마다 뭐 전해드려야 할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일부 보험사들이 절판 판매 마케팅 기회를 포착하고 설계사 교육을 시작했다고 하죠. 네. 핵심은 그겁니다. 예정이율 인하 및 추가 납입 한도 축소로 보험료가 오르기 전에 네,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거죠. 다만 절판 마케팅은 불안전 판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우리 소비자 신중한 보험 가입이 요구되고 또 우리 판매하시는 FC님들도 제대로 3대 기본 지키기에 의거해서 제대로 판매해야 되겠죠. 실제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 한화생명 등이 예정이율 인하로 인해서 보험료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4%까지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슈는 보험사의 매출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절판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설계사의 수당을 목적으로 한 불안전 판매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에 맞는 그렇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에 의거해서 3대 기본 지키기에 의거해서 잘 판매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손해보험사 지각 변동이 한 해 될까? 예. 작년, 재작년, 뭐, 메리츠 화재를 필두로 해서 손해보험사가, 뭐, 매출이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뭐, IFRS 17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손해율이라는 것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한 매출들이 부메랑이 돼서 날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합니다. 올 한 해 손해보험사에서는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관리에 엄청난 신경을 쓰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고착화된 업계 순위가 지각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전망이 연초부터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이 지난해 실적 발표에 따르면 업계율이 삼성화재가 당기 순이익이 전년 1조 707억 원 대비해서 39.5% 하락한 6,478억을 발표했습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뭐 표현을 쓴다면 어닝 쇼크라는 표현을 쓰죠. 네.
DB손보도 마찬가지고요. 6일 결산 실적 발표를 앞둔 현대상도 3분기까지 누적 당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3.9% 하락한 2,300억 원대. 예, 큰 반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업계의 관측입니다. 그동안 이제 보험 대리점을 판매 전략을 확대하게 고집해온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이제 순이익을 달리고 있죠. 근데 올 한 해는 이렇게 좀 약간 조직 내부 정비에 집중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마 올해 전체적으로 장기 인보험에 대해서 시장 확대는 자제하는 분위기로 돌아설 거다라는 얘기가 많이 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보험 영업인이 조금 견지하셔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수수료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시책이 예전만큼 전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율 줄이기에 정도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존심 버리는 생보사 재산보험 시장 격돌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명보험사들이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에서 벗어나서 건강, 상해, 간병 중심의 재산보험 시장으로 뛰어들겠다, 확대하겠다. 이 재산보험 시장이 사실은 손해보험사 중심의 시장인데 이 보험 시장에 생명보험사가 뛰어들어서 격전지로 만들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을 좀 살펴보면 아까 기사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생보사가 많이 요즘 힘들죠. 예, 손해보험사에 비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성장 고령화로 인한 이 사회적 배경으로 종신보험과 CI보험 등이 판매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사망보장의 니즈가 많이 줄었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사망보험 잘 가입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경기 침체로 2, 3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조금 어렵죠. 상대적으로 보장은 많고 보험료는 싼 손해보험사로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생보사들이 저금리 상황에서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예적금보다도 나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를 했었는데 올해 4월이죠. 그 추가 납입 한도가 축소가 되면서 이마저도 동력을 잃게 됩니다. 예. 이와 함께 IFRS 17 도입 시 종신보험처럼 장기간 유지되는 보험은 금리 위험을 높일 수 있어서 부담이 커졌죠. 결국에는 이제 답은 종신보험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재산보험, 질병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 쪽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이렇게 손보사들이 그동안 여러 증권으로 복층 설계를 해서 아주 이렇게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을 택했던 것과는 달리 생보사들은 하나의 증권에 담보를 담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차이를 좀 빨리 적응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GA에 계신 분들은 이렇게 좀 잘 이제 혼합해서 제안을 하시면 될 것 같지만 또 전속에 계신 분들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이 모든 경쟁에는 이런 부분들의 좀 효율성에 있어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험 뉴스 읽어주는 남자. 마지막 뉴스를 전해드리면서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험 뉴스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 조금 버벅대기도 하고요. 또 좀 재미도 좀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원래 재미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 이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머리를 써서 이 채널이 이 컨텐츠가 조금 더 위트 있고 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무너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거 한 번 정도는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될 수 있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객을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한번 볼 수 있는 5분짜리 10분짜리 좋은 영상으로 뉴스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뉴스 읽어주는 남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괜찮았어. 힘드네.